서울 도남동에 살고 있었던 36살의 남자 김씨. 1995년 10월 1일 저녁 11시 30분경. 이날 김씨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술집 가서 술을 진탕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회식 중간에 먼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김씨는 절대 해선 안 될 운전대까지 잡게 됩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의 그 끝은 참혹했어요. 자기 코란도 차를 술 먹은 채로 쳐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사람을 들이받은 거예요. 당시에 그 부딪히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포장마차 부부와 그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있었던 손님까지 다 놀래가지고 현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큰일 났다고. 즉, 이 사건에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목격자 부부는요, 당황해서 안절부절하는 이 김씨한테 여기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병원 있어요. 거기로 얼른 데리고 가세요. 라고 하면서 다 함께 쓰러져 있는 남자를 김씨의 차까지 옮겨 실어줬습니다. 그렇게 김씨는 병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뭔가 지금 큰 사고가 났고 사람이 딱 봐도 많이 다쳐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때 이 포장마차 부부 중에 남편이 이 김씨의 차 번호를 적어놓은 거예요. 여튼 그렇게 김씨는 쓰러진 남자를 차에 싣고 병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남자가 막 앓는 소리를 내. 아,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거의 다 왔어요. 좀만 참아요. 그런데 몇 번 되게 앓는 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조용하네. 뭔가 느낌이 싸한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코에 손을 딱 대봤는데 숨을 안 쉬어.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차에 치인 이 남자 사망한 겁니다. 그 순간 이 김씨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대로 병원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 되나? 결국 김씨가 선택한 방법은 이대로 그냥 병원으로 가게 되면 내가 죽인 걸로 될 거고, 그럼 나 징역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내 인생 이거 다 꼬이는 거 아니야. 그건 절대 안 되지.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겠다. 이 김씨는 차를 다시 빠꾸시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한 아파트로 향해요. 그 아파트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 4동에 있었던 현대아파트. 그리고 그 아파트 주차장 쪽에 시신을 갖다 버리는데, 이때 이 김씨가 정말 치밀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독하다고 해야 될지, 자기 차에 피해자 남자가 세게 부딪히면서 이 피해자 남성의 피가 자기 차 타이어에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유기하면서 이 김씨는 자기 차에 묻은 타이어 피를 눈에 보이는 가까운 다른 차 타이어에 묻힙니다. 내 차가 아닌 저 차가 이 남자를 친 것처럼 보이게끔 이제 조작을 한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던 김씨는 자전거를 탄 행인을 친 후에 병원으로 데려가다 이 피해자가 숨지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회식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연기하는 거예요. 나 아쉬워서 다시 왔잖아. 술이나 더 먹자. 그러면서 자기 회사 동료한테 얘기합니다. 나 너무 취해가지고 집까지 운전을 못할 것 같은데 네가 우리 집까지 대리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면서 일부러 교통사고 지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 또 교통사고 났나 보네. 저기 봐, 사람 한 명 쓰러져 있어. 라고 하면서 이 후배가, 이 직장 동료가 교통사고 지점을 보게끔 만드는 거죠. 왜? 너랑 나랑 둘이서 차 타고 가다가 주차장 쪽에 쓰러져 있는 남자 같이 본 거다. 저 남자가 쓰러져서 죽어 있을 때 나 너랑 같이 차에 있었던 거야. 회사 후배한테 교통사고 지점까지 대리운전을 시키면서 알리바이를 조작한 거예요. 술 안 취했으면서 되게 막 취한 척 연기하면서. 우리나라에 보면 간혹 김혜수, 최민식을 능가하는 연기꾼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 김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피해자 남자와 부딪히면서 차 앞에 범퍼에다가 번호판 쪽까지 다 찌그러졌네. 아씨,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근처 편의점에 세워져 있었던 아무 차를 그냥 갖다 들이받은 거예요.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서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번호판 쪽에 찌그러짐은 어떻게 둘러댈 게 생겼는데, 문제는 범퍼. 이 위에 범퍼 쪽이 커버가 안 돼. 그래서 김 씨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김 씨의 차가 되게 옛날 차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이 부품이 이 정비공한테 없어. 이 정비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김 씨는 정비업자한테 차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음날 주차장에 쓰러져 있는 시신 바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는데 시신 근처에 있는 한 차 바퀴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있네. 당연히 이 차량의 차주가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올랐어요. 하지만 이 차주는 나 진짜 억울하네. 나 어제 차 안 몰았어요. 내 차 어제 하루 종일 여기 그대로 있었다고요. 이거 누가 나한테 억하심정 가지고 이런 짓을 일부러 꾸민 것 같은데 나 정말 아니에요. 이때요, 정말 다행히도 이 차주의 억울함은 금방 풀렸습니다. 알리바이가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진범은 누구인가? 사망한 피해자 남성은 당시 35살의 최 씨라는 남자. 간의 수공업 일을 하던 남자로 임신한 만삭의 아내도 있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허망하게 사망해버린 거죠. 경찰은 피해자 다리 부분에서 발견된 노란색 유리 조각과 다리 골절 그리고 머리에 심한 출혈로 봐서 교통사고 후에 사체를 유기한 뺑소니 사건으로 단정을 지었고요. 바로 사고 현장 수사와 목격자 발견을 위한 탐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바로 사건 현장으로 추정되는 도로까지 찝어내게 되고요. 그 근처의 목격자, 포장마차 부부까지 찾아내게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포장마차 부부, 당시에 이 남편분이 혹시나 해서 이 김 씨의 차 번호를 적어놨었잖아요. 그 중요한 증거, 차 번호가 있으니까 금방 잡았겠네 싶죠. 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남편이 차 번호를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오히려 수사에 혼선만 더 줬어.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해갈 무렵 김 씨는 피가 묻은 자기 옷을 빨고 어떻게 숨어 있어야 되나 하면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방법. 그때 나를 본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떡하지? 나를 알아보면 어떡해. 가발 쓰고 안경으로 얼굴을 가려야겠다. 변장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 김 씨는요, 배짱도 커요. 그렇게 변장을 한 상태로 목격자인 이 부부가 운영하는 포장마차까지 손님인 척하면서 찾아간 거예요. 자기를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확인하려고. 근데 나를 못 알아보네. 간도 크죠 정말. 경찰은 사람이 죽을 정도로 부딪혔다면 차가 분명히 망가졌을 거다. 당연히 이 범인은 그 차를 고치려고 정비소에 들렸을 거고. 즉 우리는 지금부터 카센터와 부속품 판매점 등을 다 수색해서 그 수리 정비소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엄청 많은 정비소 등 여러 군데를 다 뒤진 거예요. 그렇게 탐문 21일째 한 자동차 부품 업소에서 한 20일 전에 코란도 부품 찾고 있다고 한 정비소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20일 전이면 사건이 일어나고 다음 날인데 경찰은 바로 추적해서 기가 막히게 범인 이 김 씨가 찾아갔었던 지인, 정비업자까지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리를 맡겨놨었던 사고 차량까지 이 경찰이 입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차의 차주 김 씨까지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 씨 발뺌을 하네.
난 알리바이가 확고해요.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범인으로 몰아도 됩니까? 그런데 정말 경찰, 정말 증거가 없는 거예요. 김 씨가 내세운 알리바이가 확인 결과 사실인 것처럼 보였을 때 경찰 수사는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다 잡아놓은 범인을 놓칠 수 없다는 되게 절박한 심정으로 경찰은 조그마한 물증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김 씨의 차를 다시 수색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요, 사건이 일어나고 20일도 넘게 지났는데 차 안에 뭐가 남아있겠나, 다 치웠겠지. 거의 반포기 상태로 뒤졌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앞 조수석에 발판 깔개를 딱 들추니까 거기에서 시계 하나가 떡하니 나오네. 그런데 그거를 김 씨한테 보여주니까 자기는 모르는 시계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시계인데 왜 자기 차 안에 떨어져 있어? 그런데 이 사망한 피해자의 아내가 이 시계를 보더니 자기가 죽은 남편 생일날 선물로 해줬던 거라네. 알고 봤더니 사건 당일날 이 죽은 남편의 손에 차 있었던 시계가 쓱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랐던 김 씨는 치우지 못했던 거죠. 거기다가 목격자 포장마차 부부도 있잖아요. 이 포장마차 부부 불러가지고 이제 얼굴을 확인하게 했더니 범인 얼굴이 김 씨, 이 김 씨의 얼굴이 맞대. 차도 맞대. 이렇게 중요한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김 씨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난 알리바이가 있다니까요. 난 억울해. 나 아니에요. 하지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계는 뭔데? 그거는 말도 못하면서 자기는 무조건 아니래. 그런데 이게 우긴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김 씨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갖은 수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죄를 끝까지 감추려고 했던 이 김 씨의 행동에 경찰이기 이전에 같은 인간으로서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이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고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대니까. 너 같은 놈은 무기징역으로 썩어봐야 진정으로 죄를 반성하고 한다고. 당시에 이 피해자 남성 만삭의 아내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대리운전이라는 게 있는데 왜 굳이 꼭 위험을 감수하고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말도 안 되는 똥꼬집, 그 똥꼬집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 음주운전 한 번에 내 인생을 걸기에는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995년도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